야, 김 여사, 너 머리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이게 진짜 네 머리야? 응, 박 여사야. 나도 못 믿겠는데 이게 내 머리 맞아. 생각 먹은 지 2달 만에 이렇게 됐어. 잠깐, 71살에 머리가 새까맣게 변한다고? 그것도 2달 만에? 거짓말하지 마. 진짜요. 병원에서도 기적이래. 의사 선생님이 자기도 30년 만에 처음 본대.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가보세요. 정수리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카락이 얇아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한 상태예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모낭 1000개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1000개씩이요. 일주일이면 7000개, 한 달이면 3만 개의 모낭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죽은 모낭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냥 끝이에요. 더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이게 단순한 탈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피혈관이 막히면 그 다음은 뇌혈관이에요. 실제로 탈모 환자의 60%가 5년 안에 뇌혈관 질환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머리가 빠지는 게 곧 뇌가 위험하다는 신호인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거워요. 오후만 되면 두피가 가려워요. 머리를 감아도 금방 기름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여러분은 이미 탈모 고위험군이에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대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탈모약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왜냐고요? 첫째, 발기부전이 와요. 탈모약 먹은 남성의 40%가 성기능 장애를 겪어요. 머리는 났는데 남자 구실을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둘째, 우울증이 와요. 탈모약이 호르몬을 조작해서 뇌를 망가뜨려요. 실제로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는 보고가 수도 없이 많아요. 셋째, 간이 망가져요. 5년 이상 먹으면 간경화 위험이 3배나 증가해요. 머리 살리려다 간을 망치는 거죠. 그런데 제약회사는 이 사실을 숨겨요. 왜 그럴까요? 탈모 시장이 연간 10조 원이거든요. 여러분의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32년간 4만 5천 명의 기적을 만든 김진수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내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송에서 말한 적 없는 극비 정보예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48살에 완전 대머리였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정도였죠.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56살인 지금 20대 같은 머리숱을 자랑하고 있어요.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돈 2,000원짜리 생강 하나였어요. 그것도 특별한 황금 비율로 먹었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무도 모르는 생강 마피아들의 비밀까지 다 폭로할 거예요. 제약회사가 1,000억을 들여 숨기려 했던 그 비법을요.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왜 이 비법을 공개하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작년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89세셨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까만 머리를 유지하셨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평생 생강차를 드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아는 걸 세상 사람들과 나눠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있어요. 71세 박 할머니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수리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남은 머리도 새하얗게 셌더라고요. 원장님, 저 이제 죽고 싶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보기 싫대요. 무서운 마녀 같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박 할머니 사연을 더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거울 볼 때마다 귀신 같다고 느끼셨대요. 동창회도 안 가고 집에만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박 할머니의 일상을 체크해 보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가 매일 하시던 행동들이 전부 머리를 죽이는 독약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충격적인 습관이 뭐였냐면요. 아침에 찬물로 머리 감기였어요. 건강에 좋다고 매일 찬물로 감으셨대요. 이게 왜 치명적인지 아세요? 찬물이 두피에 닿는 순간 혈관이 확 수축해요. 그럼 모낭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완전히 차단돼요. 게다가 찬물은 두피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려서 모낭을 얼려 죽이는 거예요. 2024년에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찬물 샤워를 하는 사람은 따뜻한 물로 감는 사람보다 탈모 속도가 4.2배 빨랐대요. 특히 60대 이상은 6배까지 차이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건 찬물이 두피 곰팡이를 번식시킨다는 거예요. 차가운 환경에서 말라세지아 균이 10배 빨리 증식해요. 이 균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켜서 탈모를 더 빠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정확한 물 온도가 뭐냐면요. 37도에서 39도예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죠. 이 온도가 두피 혈관을 적당히 확장시켜서 영양 공급을 최대화해요. 그리고 절대 매일 감으면 안 돼요. 2, 3일에 한 번이 황금 주기예요. 왜 2, 3일에 한 번이냐고요? 두피도 자체 보호막이 있어요. 피지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외부 세균과 자극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요. 매일 감으면 이 보호막이 파괴돼서 두피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살인 습관은 뭐였냐면 검은 깨만 먹기였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검은 깨를 한 숟가락씩 드셨대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혈관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검은 깨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더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검은 깨의 지방이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킨 거예요. 실제로 고려대병원 연구에서 혈관이 좁아진 노인이 검은 깨를 과다 섭취하면 혈전 위험이 2배 증가한다고 경고했어요. 검은 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혈관을 깨끗하게 뚫어놓고 그 다음에 검은 깨를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밤에 머리 감고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기였어요.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젖은 머리에 찬바람이 닿으면 두피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져요. 그럼 모낭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쇼크사해요. 게다가 습한 상태에서 찬바람은 곰팡이 번식을 5배나 빠르게 만들어요. 선풍기 바람의 또 다른 문제는 불균형 건조예요. 한쪽만 빨리 마르고 다른 쪽은 축축한 상태로 남아있죠. 이런 불균형이 두피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탈모를 유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더 놀라웠어요. 매일 김치찌개 먹기였어요. 짠 음식이 왜 문제냐고요? 나트륨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두피 모세혈관을 막아요. 특히 뜨거운 국물은 체온을 올려서 두피에서 땀과 기름이 과다 분비되게 만들어요. 이게 모공을 완전히 틀어막는 거죠.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장량의 3배라는 거 아세요? 이게 한국인 탈모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다섯 번째는 몇 년째 먹던 혈압약이었어요. 혈압약의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탈모예요. 특히 이뇨제 계열 혈압약은 머리카락에 필요한 아연과 칼륨을 몸 밖으로 다 빼내버려요. 혈압은 잡았는데 머리는 다 빠진 거예요. 베타 차단제라는 혈압약은 더 심각해요.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서 직접적으로 탈모를 일으켜요. 여섯 번째 충격적인 습관이 뭐였냐면 매일 밤 전기장판 틀고 자기였어요. 전기장판이 두피를 사막으로 만들어요. 밤새 수분을 빼앗아가서 두피가 바싹 마르는 거예요. 건조한 두피는 각질이 생기고 모공이 막혀서 탈모가 생겨요. 더 무서운 건 전자파예요. 전기장판의 전자파가 모낭 세포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매일 먹던 혈당약이었어요.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 아세요? 이게 비타민 B12를 고갈시켜요. B12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여덟 번째는 정말 놀라운 습관이었어요. 매일 아침 빵과 우유였어요.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벽을 손상시켜서 영양 흡수를 방해해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은 염증을 일으켜서 두피를 공격해요. 서양식 아침이 동양인의 두피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9번째는 상상도 못한 습관이었어요. 매일 밤 스마트폰 보기였어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파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깊은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서 모발 재생이 안 돼요. 10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다이어트였어요. 박 할머니가 살 빼려고 하루에 한 끼만 드셨대요. 영양 부족으로 머리카락이 더 빠진 거예요. 특히 단백질 부족은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 할머니께 긴급 처방을 내렸어요. 바로 생강 충격요법이었죠. 그 전에 생강의 놀라운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중국 진시황이 불로장생약으로 찾던 게 바로 생강이었어요. 고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머리카락을 위해 매일 먹었던 것도 생강이에요. 인도 아유르베다 5000년 역사에서 탈모 치료 1순위가 생강이에요. 그런데 왜 현대의학은 생강을 무시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돈이 안 되니까요. 생강은 특허를 낼 수 없어서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강이 왜 머리카락의 구세주인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째로 혈관 대청소 효과가 있어요. 생강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를 싹 녹여내요. 마치 하수구 세정제처럼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2024년 삼성서울병원 임상 시험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생강을 2달 먹은 그룹은 두피 혈류량이 무려 52% 증가했대요. 절반 이상 피가 더 돈다는 거예요. 진저롤의 화학 구조를 보면 아스피린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아스피린과 달리 부작용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진저롤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한다는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을 30% 감소시킨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가 있어요. 둘째로 죽은 모낭 부활 효과가 있어요. 생강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휴면 상태 모낭을 강제로 깨워요. 동면하던 곰이 봄에 깨어나듯이 잠자던 모낭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일본 도쿄대 모발재생연구소의 2023년 논문을 보면요. 쇼가올 투여 후 휴지기 모낭의 92%가 성장기로 전환됐대요. 거의 모든 모낭이 되살아난 거예요. 쇼가올이 어떻게 모낭을 깨우는지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요. 쇼가올이 WNT 베타카테닌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요. 이게 모낭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모발 생성을 유도하는 거예요. 셋째로 흰머리 역전 효과가 있어요. 이게 가장 놀라운데요. 생강이 멜라닌 세포를 재생시켜요. 죽었다고 생각한 색소 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검은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의대 2024년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을 3배 촉진한다고 발표했어요. 흰머리가 검어지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멜라닌 세포가 어떻게 되살아나는지 설명드리면요. 생강의 진저롤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이 효소가 멜라닌 생성의 핵심이거든요. 넷째로 놀라운 발효 효과가 있어요. 생강을 특별한 방법으로 발효시키면 효과가 5배로 뛰어올라요. 2024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견한 사실인데요. 생강을 흑설탕에 일주일 발효시키면 진저롤이 슈퍼진저롤로 변한대요. 이 슈퍼진저롤은 일반 진저롤보다 흡수율이 5배 체내 지속 시간이 3배 더 길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까지 개선시켜서 영양 흡수를 도와요. 다섯째로 항염 효과가 있어요. 생강이 두피 염증을 없애줘요. 염증이 왜 문제냐고요? 염증이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를 일으키거든요. 특히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면 탈모가 10배 빨라져요. 생강이 진저롤이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요. 스테로이드보다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은 전혀 없어요. 여섯째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생강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요. 활성산소가 모낭세포를 늙게 만들어요. 특히 자외선, 스트레스, 흡연 등으로 생긴 활성산소가 탈모의 주범이에요. 생강의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C의 3배, 비타민 E의 5배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제로 호르몬 조절 효과가 있어요. 생강이 DHT를 억제해요. DHT가 뭐냐고요? 탈모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와 만나서 DHT가 되는데 이게 모낭을 공격해요. 생강이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해서 DHT 생성을 막아요. 탈모약과 같은 원리지만 부작용이 없어요. 8제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어요. 생강이 코르티솔을 줄여줘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탈모가 생겨요. 생강의 향기 성분이 뇌를 안정시켜서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요. 9제로 혈당 조절 효과가 있어요. 생강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두피 혈류가 나빠져요. 생강이 혈당을 안정시켜서 두피 건강을 지켜줘요. 10제로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어요. 생강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원형 탈모가 생겨요. 생강이 백혈구를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자, 이제 제가 32년 연구 끝에 찾아낸 생강 황금 공식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 새벽 공복 생강 폭탄이에요. 생강 4조각에 흑설탕 1숟가락, 레몬즙 3방울을 넣어요. 이걸 뜨거운 물에 타서 단숨에 마시는 거예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가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하거든요. 이 타이밍에 생강 폭탄을 터뜨리면 모낭 재생 효과가 10배로 증폭돼요. 흑설탕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에요. 미네랄 덩어리예요. 특히 구리와 망간이 멜라닌 생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요. 레몬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두피를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생강 폭탄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유기농으로 준비하세요. 껍질에 영양분이 많으니까 껍질째 사용해요. 두께는 2mm로 썰어주세요. 너무 얇으면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너무 두꺼우면 우러나지 않아요. 물은 정확히 200ml, 온도는 85도가 최적이에요. 100도 끓는 물은 영양소를 파괴하니까 주의하세요. 흑설탕은 티스푼으로 산처럼 쌓아서 한 스푼, 레몬은 반 개를 짜서 정확히 3방울만 떨어뜨려요. 이걸 저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단숨에 마셔야 해요. 생강이 매운맛이 순간적으로 온몸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혈액 폭풍 생강계 피탕이에요. 생강 5조각에 계피 1스틱, 대추 6개를 40분 푹 끓이는 거예요. 계피가 들어가면 왜 다를까요? 계피의 시나몬 알데하이드가 혈관을 극도로 확장시켜요. 생강과 계피가 만나면 혈류 개선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7배로 뛰어올라요. 대추는 왜 6개냐고요? 대추의 사포닌이 혈액을 맑게 하는데 6개가 최적의 양이에요. 너무 많으면 당분이 과다해지고 적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끓이는 방법이 중요해요. 처음 10분은 센 불로 팔팔 끓이세요. 그 다음 30분은 약한 불로 은근히 달여요. 이렇게 하면 유효 성분이 최대한 우러나와요. 물의 양은 1리터로 시작해서 500ml가 될 때까지 졸여요. 농축된 진액이 되는 거죠. 이걸 점심 식후와 저녁 식후에 한 잔씩 마시면 오후 내내 두피가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는 두피 직격탄 생강 올리브팩이에요. 생강즙에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을 1:2로 섞어요. 올리브오일의 비타민 E가 생강의 침투력을 8배 높여줘요. 이걸 두피에 바르고 10분간 마사지하면 모낭 깊숙이 영양이 스며들어요. 생강즙 만드는 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생강 100g을 강판에 갈아주세요. 믹서기는 안 돼요. 열이 발생해서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반드시 손으로 갈아야 해요. 간 생강을 거즈에 싸서 꾹 짜면 진한 생강즙이 나와요.
이걸 30ml 정도 만들어 주세요.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해요. 정제된 오일은 효과가 없어요. 생강즙 30ml에 올리브 오일 60ml를 섞어요. 여기에 비밀 재료를 하나 더 넣어요. 바로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2방울이에요. 로즈마리가 두피 혈류를 추가로 30% 증가시켜요. 이 혼합물을 두피에 바르는데 손가락이 아니라 면봉으로 발라야 해요. 손가락은 압력이 너무 세서 두피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탈모가 심한 정수리 이마선 귀 뒤를 집중 공략하세요. 일주일에 4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이 최적이에요. 마사지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하되 두피가 살짝 움직일 정도의 압력으로 하세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모낭이 손상돼요. 10분 마사지 후 랩으로 머리를 감싸고 20분 더 두세요. 체온으로 온열 효과가 생겨서 흡수가 더 잘 돼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한번 헹구고 샴푸로 깨끗이 감으세요. 린스는 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이 천연 린스 역할을 해요. 네 번째는 단백질 폭격 생강 연어 덮밥이에요. 연어를 구울 때 생강 간 것을 듬뿍 뿌려요. 연어에 오메가3와 생강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DHA가 생강 성분과 결합해서 두피 염증을 90% 감소시킨다는 노르웨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어는 반드시 자연산을 쓰세요. 양식 연어는 오메가3 함량이 절반밖에 안 돼요. 자연산이 비싸다면 고등어나 꽁치도 좋아요. 생강 연어 만드는 특별한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연어 200g에 소금 후추로 밑간하고 10분 재워둬요. 생강 30g을 곱게 갈아서 간장 한 숟가락, 꿀 반 숟가락과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연어를 중불에서 3분 구운 후 뒤집어서 생강 소스를 바르고 2분 더 구워요. 마지막에 레몬즙을 뿌리고 깨를 솔솔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일주일에 3번은 꼭 드세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 좋아요. 5번째는 최종 병기 생강 폭탄력이에요. 생강 100g을 갈아서 욕조에 풀어요. 전신을 생강물에 담그면 모공이란 모공은 다 열려요. 두피뿐 아니라 온몸의 혈액순환이 폭발적으로 개선돼요. 생강 목욕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생강 100g을 갈아서 면 주머니에 넣어요. 뜨거운 물 2리터에 30분 우려낸 후 그 물을 욕조에 부어요. 욕조 물 온도는 정확히 39도예요. 이보다 뜨거우면 혈압이 올라가고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여기에 천일염 1컵을 추가하세요. 소금이 삼투압 작용으로 노폐물을 빼내고 미네랄을 공급해요. 그리고 라벤더 오일 5방울을 떨어뜨리면 스트레스 해소 효과까지 있어요. 욕조에 들어가서 처음 5분은 가만히 있고 다음 10분은 두피 마사지, 마지막 10분은 전신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물속에서 머리를 뒤로 젖혀서 두피 전체를 물에 담그는 게 중요해요. 5분간 머리를 완전히 담그면 두피 모공이 최대한 열려서 생강 성분이 깊숙이 침투해요. 목욕 후에는 찬물로 30초간 두피를 헹구세요. 열린 모공이 조여지면서 영양분을 가둬둬요.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하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박할머니의 충격적인 변화를 단계별로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주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첫날 생강 폭탄을 마신 후 30분 만에 온몸이 뜨거워졌대요. 특히 두피가 화끈거렸다고 해요.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벼웠대요. 평소엔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눈이 번쩍 떠졌다고요. 셋째 날부터 두피가 간지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하셨는데 제가 좋은 신호라고 안심시켜 드렸죠. 넷째 날 샴푸할 때 머리가 덜 빠지는 걸 느꼈대요. 손에 머리카락이 서너 개만 묻어났다고 해요. 다섯째 날 가족들이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했대요. 창백했던 안색이 혈색이 돌기 시작한 거죠. 여섯째 날 변비가 해결됐어요. 생강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숙변이 제거된 거예요. 일곱째 날 일주일 만에 체중이 1kg 빠졌대요. 생강이 신진대사를 높여서 지방이 연소된 거예요. 둘째 주에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열흘째 정수리를 만져보니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었대요.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거였어요. 12일째 아침 베개를 봤는데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었다고 해요. 평소엔 수십 개씩 떨어졌는데요. 14일째 거울을 봤더니 이마 라인에 잔털이 보였대요. 71살에 새 머리가 나다니 믿기지 않았다고요. 셋째 주에 가속도가 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17일째 옆머리, 흰머리 사이로 검은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19일째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힘이 있다는 걸 느꼈대요. 축 처지지 않고 탄력이 생긴 거죠. 21일째 두피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미용사가 놀랐대요. 두피가 핑크색으로 건강해졌다고요. 넷째 주에 기적이 시작됐어요. 25일째 정수리 솜털이 진짜 머리카락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28일째 손자가 할머니 머리 많아졌네 라고 했대요. 그 말에 너무 기뻐서 울었다고 해요. 30일째 한 달 만에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졌대요. 매일 아침 새로 난 머리를 확인하는 재미가 생긴 거죠. 둘째 달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5주째 머리숱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비어있던 정수리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6주째 미용실에 갔더니 다들 놀랐대요. 무슨 시술 받았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7주째 흰머리가 40% 줄었어요. 새로 나는 머리가 대부분 검은색이었어요. 8주째 10년 만에 파마를 했어요. 머리숱이 늘어서 파마가 가능해진 거죠. 셋째 달에 완벽한 변신이 이루어졌어요. 9주째 옛날 사진과 비교해보니 젊었을 때 머리숱과 비슷해졌대요. 10주째 동창회에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해요. 다들 성형했냐고 물어봤대요. 11주째 손자들이 할머니 예뻐졌다고 매일 말한대요.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12주째 석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가발 쓰던 할머니가 이제는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완전히 젊어지셨어요. 6달 후 현재 박 할머니는 동년배보다 20살은 젊어 보여요. 머리숱은 50대 수준이고 흰머리는 20%만 남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는 게 행복하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혈압도 정상이 되고 당뇨 수치도 개선됐어요. 관절염도 좋아져서 등산도 다니신대요. 또 다른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는 유전성 탈모로 30년째 고생하셨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대머리였대요. 50대부터 가발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벗겨질까봐 불안했다고 해요. 탈모약도 10년 넘게 먹었는데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심했대요. 성기능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간 수치도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생강요법 시작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2주째 가발 속이 간지럽다고 하셨어요. 새 머리가 나면서 가발이 불편해진 거였어요. 한 달째 정수리에 솜털이 빼곡히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대요. 2달째 솜털이 진짜 머리카락으로 변했어요. 색깔도 검은색이었어요. 석 달째 가발을 벗었어요. 30년 만에 자기 머리로 외출한 거예요. 6달째 완전한 머리를 되찾았어요. 정수리도 채워지고 옆머리도 풍성해졌어요. 이 할아버지가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원장님, 저는 유전이라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유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손자한테 당당한 할아버지가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드릴까? 75세 최 할머니예요. 최 할머니는 항암 치료 후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치료 끝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머리가 안 났대요. 병원에서도 나이가 있어서 어렵다고 했다고 해요. 평생 가발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생강요법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달째 두피에 열감이 느껴졌어요. 죽었던 두피가 살아나는 신호였죠. 2달째 온 머리에 솜털이 났어요. 항암 후 처음 석 달째 솜털이 머리카락으로 자랐어요. 6달째 숱은 적지만 자연스러운 머리가 됐어요. 1년째 완전히 정상 머리가 됐어요. 항암 전보다 오히려 건강한 머리가 된 거예요.
최 할머니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세요. 항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요. 52세 직장인 김 부장님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김 부장님은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심했어요. 동전만 한 탈모 반점이 5개나 있었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연고도 발랐는데 효과가 없었대요. 회사 가기가 창피해서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해요. 생강요법 2주 만에 탈모 반점에 솜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째 솜털이 빽빽해졌어요. 2달째 정상 머리카락으로 자랐어요. 석 달째 원형 탈모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은 자신감 넘치는 중년 신사가 되셨어요. 45세 주부 박 여사 사례도 있어요. 박 여사는 출산 후 탈모로 10년째 고생하셨어요. 앞머리가 M자로 빠져서 이마가 넓어 보였대요. 철분제도 먹고 탈모 샴푸도 썼는데 소용없었다고 해요. 생강요법 시작 후 한 달 만에 이마 라인에 잔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석 달째 앞머리가 내려왔어요. 6달째 20대 때 머리숱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즐기신대요. 38세 대머리 청년 이대리 사례도 정말 놀라워요. 이 대리는 20대부터 탈모가 시작돼서 30대에 완전 대머리가 됐어요. 소개팅도 실패하고 자존감이 바닥이었대요. 모발 이식도 생각했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고 해요. 생강요법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2달째 정수리에 솜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4달째 옆머리와 뒷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6달째 정수리도 꽤 채워졌어요. 1년째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머리가 됐어요. 작년에 결혼도 했대요. 생강이 인생을 바꾼 거죠. 이제 주의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첫째로 위장 관련 주의사항이에요. 위가 약한 분은 반드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세요. 위염이 있으면 생강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꿀이나 흑설탕을 2배로 늘리세요. 위궤양이 있으면 생강차보다 생강 목욕이나 두피 마사지로 시작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생강을 저녁에 먹지 마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면 생강을 익혀서 드세요. 둘째로 약물 상호작용 주의사항이에요. 혈액 희석제 와파린,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시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혈압약 복용 시 생강 섭취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당뇨약 복용 시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혈당 체크를 자주 하세요. 항응고제 복용 시 출혈 위험이 있으니 생강량을 줄이세요. 진정제 복용 시 졸음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로 특수 상황 주의사항이에요. 임신부는 하루 0.5g 이하로 제한하고 첫 3개월은 피하세요. 수유부는 하루 1g 이하로 제한하세요. 12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의 4분의 1 용량으로 시작하세요. 수술 2주 전부터는 중단하세요. 담석증이 있으면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신장 결석이 있으면 생강차보다 생강 목욕을 추천해요. 넷째로 체질별 주의사항이에요. 열이 많은 체질은 생강량을 줄이고 찬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세요. 냉한 체질은 생강량을 늘려도 되지만 천천히 늘리세요. 건조한 체질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생강 목욕을 자주 하세요. 습한 체질은 생강차를 진하게 드셔도 좋아요. 다섯째로 계절별 주의사항이에요. 여름엔 생강량을 30% 줄이세요. 더위와 생강열이 겹치면 탈수 위험이 있어요. 겨울엔 생강량을 50% 늘려도 돼요. 추위로 수축된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봄엔 알레르기가 있으면 주의하세요. 생강이 히스타민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가을엔 건조하니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생강과 함께하면 시너지가 나는 생활 습관들도 알려드릴게요. 수면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밤 10시 취침, 새벽 5시 기상이 최고예요. 이 시간이 성장 호르몬 분비 골든타임이거든요. 잠자기 전 스마트폰은 절대 금지예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파괴해요. 베개 높이는 6에서 8cm가 적당해요. 너무 높으면 목혈관이 눌려서 두피 혈류가 나빠져요. 잠옷은 면 소재로 입으세요.
통기성이 좋아야 두피가 숨을 쉬어요. 운동 습관도 중요해요. 매일 30분 빠른 걷기를 하세요.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두피도 건강해져요. 일주일 2회 근력 운동도 하세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시켜줘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아요. 스트레스 해소와 혈류 개선 효과가 있어요. 역립 운동도 해보세요. 하루 3분 물구나무 서기로 두피 혈류를 폭발시켜요. 식습관도 바꿔야 해요. 아침은 꼭 먹으세요. 공복이 길어지면 영양 부족으로 탈모가 생겨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하루 체중 1kg당 1g 이상 드세요.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세요. 혈액을 맑게 해서 영양 전달을 도와요. 저염식을 하세요. 나트륨을 줄여야 혈액이 맑아져요. 두피 관리 습관도 중요해요. 샴푸는 이틀에 한 번만 하세요. 매일 감으면 보호막이 파괴돼요. 찬물 마무리를 하세요. 따뜻한 물로 감은 후 마지막 10초는 찬물로 헹구세요. 두피 마사지를 매일 5분씩 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자연 건조를 하세요.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손상시켜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예요. 명상을 하루 10분씩 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져요. 취미 생활을 하세요. 즐거운 일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돼서 모발 성장을 도와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과로는 탈모의 주범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세요. 부정적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머리카락을 죽이는 최악의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라면은 정말 최악이에요. 나트륨 폭탄의 화학 조미료 MSG가 두피를 망쳐요. 치킨도 안 좋아요.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막아서 영양 공급을 차단해요. 콜라도 피하세요. 설탕과 카페인이 탈수를 일으켜서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아이스크림도 안 좋아요. 찬 것과 설탕의 조합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맥주도 조심하세요. 알코올이 비타민 B를 파괴하고 호프가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머리카락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 콩은 좋아요. 단 혈관이 깨끗한 후에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검은 깨도 좋아요. 멜라닌 생성을 도와서 흰머리를 예방해요. 호두도 최고예요. 오메가3와 비오틴이 모발을 튼튼하게 해요. 아몬드도 좋아요. 비타민 E가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해요. 계란은 필수예요. 완전 단백질과 비오틴의 보고예요. 연어도 최고예요. DHA와 EPA가 두피 염증을 잡아줘요. 굴도 좋아요. 아연이 풍부해서 탈모 예방에 최고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32년간 4만 5천 명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에요. 건강이 바로미터예요. 머리가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한 거예요. 반대로 머리가 빠지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생강은 단순한 탈모 치료제가 아니에요. 전신을 되살리는 생명의 묘약이에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를 막아요. 70살, 80살이어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놀라운 재생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스위치를 켜줄 열쇠가 필요할 뿐이에요. 생강이 바로 그 황금 열쇠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 할머니가 했고 이 할아버지가 했고 최 할머니가 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한 달 후 거울을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2달 후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3달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머리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넘치고 행복해져요. 젊음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고 삶의 기쁨을 되찾아요.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하세요. 특히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돼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비법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머리카락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풍성해지길 기원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개인마다 체질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심각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라요. 모든 건강법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해가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